네, 여섯이 모이면요, 육각형, 견고한 결속력을 가진 숫자예요. 그러니까 다섯 명이 모였을 때, 네 명이 모였을 때 하고, 여섯 명이 모였을 때는 에너지가 달라. 이게. 어,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가, 피타고라스가 아주 좋아하는 숫자예요. 완전 숫자라고 그랬어. 그래서 1, 2, 3을 곱해도 6이고, 더해도 6이고, 그래서 1은 아버지, 2는 어머니, 3이 자식이라면 완전한 공동체적인 그런 가족 단위로서 결속력을 나타내는 그 숫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6을 보고 있죠. 에, 뭐 용모종이니 육각형 건물들이 예, 있죠. 저도 육각형으로 집을 지어서 육각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나름대로 또 그 느낌의 에너지가 깊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어제까지 위장 얘기를 해봤는데요. 위장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어,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네. 위장병 걸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를 해. 후회하는 일이 있어. 후회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위장병 걸릴 이유가 없거든. 네. 이 신경성 위장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 무엇이었어요? 어떤 사람? 네? 어떤 걸 후회할까요? 복습이 안 돼, 복습이. 이런 일, 뭐야? 어? 노 할 때 노를 못하는 사람, 어? 그러면 또, 예스 할 때, 예스를 못하는 사람, 네? 그 그까지는 다음에 잘 또 봤어요. 네. 세 기다릴 번째, 때 또 못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될 때 그때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때 그 남자를 붙잡았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내가, 헛발질 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다 들어보면 다 그 얘기야, 이게. 이 세 가지 후회를 하다 보면, 이 위장병이 찾아와. 어? 그래서, 위장병의 그 뿌리에는 세 가지 후유가 깃들어 있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이 주부들 중에 요즘에는 많이 그래도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얘기하면 이런 거야. 남편이 막 뭐 큰일이라도 난 듯이 막 불러 제껴. 바쁘게 이제 뭐 고무장갑 벗고 막 가서 갔더니 저 신분증 가져와. 어? 잿더리 가져와. 이러면 그냥 그전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갖다 줬는데 이 갱년기 이후에 그게 잘 됩니까? 어?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또. 그러면 이제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죠? 아니, 당신은 손이 없어? 이게 다 올라오는데 그동안 살아온 것도 있고 또 자기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이걸 이 이미지가 있으니까 꿀떡 참지만 속에서는 불안의 에너지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왜 바쁜 나를 불러대는 거야? 하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싶지만은 그걸 못하고 참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신경성 유장병에 시달려가지고, 어? 심하면 정신과까지 가, 이게. 그리고 누적 두고 누적 두다가 결국은 이혼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나이 먹어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거지. 요즘에 이제 그런 남자들은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해도 여전히, 예, 참 그런 식으로, 어, 삶을 끌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죠, 이게.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이라는 게, 우리 시대에 뭐, 6.25 전쟁, 뭐, 근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거든. 어?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일제시대를 겪은 사람들이고, 6.25를 겪은 사람들이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역할을 한다는 게 뭔가, 이걸 몰라. 예, 저도 몰랐죠. 그걸 그래도, 깨트리 하느라고 인생 수업료를 좀 내가면서, 뭐,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 일본의 야마기시 농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영 집단인데, 닭을 키워요, 닭을. 양계. 근데 뭐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8박 9일인가 또 15일 두 차례 그분들과 생활하는 수련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음? 근데 그 공동체에서 들은 얘기 가운데 여자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도록 한대요. 그걸 권장사항이더만. 예? 그럼 남자는 몇 살이냐 했더니 40이래요. 40. 그래서 아니 그렇게 나이가 차이가 나는데 왜 40이야? 그랬더니 남자는 철이 좀 늦게 들어가지고 그 한 40쯤 돼야 한 여자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좀 힘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 어. 여자는 뭐 상관이 없대요. 아, 이런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예? 예. 철이 좀 늦게 드는 것 같아.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느끼나 모르겠어요, 이게. 음. 자, 아니, 그, 남자니 여자니 이런 데 구분조차도 웃기는 세상이 왔어요, 지금. 어? 어. 가족부가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 한국이. 이게. 근데 그 남녀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 각 개인으로서 깨어나는 거죠, 이게. 깨어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선택권을 함부로 남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뭘까요? 아무거나요. 뭐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없는데, 그래도 아무거나요. 이런 거지. 그 일본에는 자판기가 있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그냥 아무거나 누르면 뭔가가 하나 나와. 그 선택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 기계가 해주는 거지. 참.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니까요, 이게. 음. 자, 인간의 가장 신성한 권리가 뭐냐? 그게 이제, 자유의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 선악과라는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음. 먹고 안 먹고는 네 자유야, 네 선택이야.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테마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노예 출신들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오랜 세월 이집트에서 채찍 맞아가면서 뭐 일하는 노예였다고. 노예는 뭡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세월이, 뼈에 박혔으면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강요를 당한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신성한 어떤 자유의지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이게 그런 사람들은 나라고는 한 개인의 욕구에 대해서 입장이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군가의 그 입장만 내 입장이 돼버리는 것이지. 그게 바로 영적으로 보면 다 노예들이죠. 이게.
자, 모든 여성과 남성이 찾아야 할, 또 누려야 할 그런 축복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것은 남자, 여자 불문하고 내 안에 있는 여성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여성성이에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여자라고 그래서 여성성이 개화되어 있다? 열려 있다? 그렇지 않잖아요. 어? 이 여자들도 보면 완전히 그 여성성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아주 공격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여성도 내가 나로 서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남성성이 깨어나야 돼. 그 에너지가 살아나야 돼. 어? 자기 자신의 욕구는 다 억압한 채, 예? 예를 들어 뭐, 누군가의, 뭐, 그것이 남편이건 자식이건 간에,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울이라는 거, 응? 나가 없는 거. 이런 분들이 나이 먹으면은 자식들한테 버림받거나 무시받고 그러거든요, 이게. 아니, 나이 흰머리 날리면서 서울까지 김치 담아서 들고 가는 분도 있어, 이게. 그 자식들이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착한 병에 걸리신 분들, 모든 사람의 요구와 기대를 내가 잘 들어줘야지, 채워줘야만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강박. 그걸 이제, 뭐 심리학적으로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을 하는데, 나의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지 못해.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냥 참고 꿀떡꿀떡 참고 가요. 이게 할 말을 못해. 네. 그러면 이 목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갑상선에 걸리지. 갑상선 목에 관련된 병의 원인은 이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게. 음? 네. 그래서 그런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 만성적인 두통에 시달립니다. 아, 그 두통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위장에서 그 신경을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위장은 마음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네. 왠지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없고 어? 이런 거지 이게.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부탁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실망할는지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두려움 때문에 결정해놓고 속으로 뭔가 앓고 있어. 네. 이건 참 힘든 거죠, 이게. 여러분, 요즘에는 막 거리에서도 포옹을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또 이렇게. 음. 근데 이렇게 이제 본의 아니게 이게 쳐다보면 발꿈치를 완전히 드는 여자들이 있어. 발꿈치를. 어? 데려다니면 뒤꿈치 안 돼 있지? 요즘 그 포옹하시나? 예. 이게 상대방에게 나를 완전히 맡기는 자세잖아요. 이것도 보기 좋아. 그렇지만 항상 그러는 거. 이건 아니잖아. 예? 항상 그러는 거. 이게 사랑에는 나를 온전히 맡기는 그런 면도 필요하죠. 하지만 주는 것은 쉽지만 받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또. 이게. 즉, 의존적인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항상 뒤꿈치를 그냥 들어서 완전히 맡겨버리는 그런 식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늘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야. 바빠. 바쁜데 이게 좀 힘들죠, 이게. 네. 그래서 예,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좋죠. 그러나 지나쳐서 내 몸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이건 아니잖아, 이게. 예? 그런데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와서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면 막 원망하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내가 그런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는데 나비가 나올 때 그걸 쫙 찢어줘. 응? 찢어주면 그 나비는 날지 못하는 나비가 돼버려요. 자식을 그런 식으로 키우는 거. 그것은 자식한테 폭력배 노릇을 하는 거예요. 폭력배가 따로 있나요? 영혼의 폭력배예요. 가장 심각한 폭력을 이 요즘에 철딱선이 없는 어머니들이, 엄마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동물들은 철저합니다. 동물들은 철저해요. 어렸을 때 제가 염소를 한번 키워본 적이 있어요. 한 마리를 키웠는데 이 염소가 아주 맹랑한 동물이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내가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염소가 풀이 있으면 뜯어먹으려고 버티기를 해요. 그 나는 막 목을 잡아다니면서 빨리 가자고. 그러면 막 이 들이받기도 합니다. 응?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작전을 바꿨어요. 이 염소가 풀 뜯어먹으려고 그러면 나도 딴 데 쳐다봐. 그 풀을 잡아다니지 않아. 그러면 가서 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무를 보자 하고 있다가 그냥 가. 지가 막 뛰어가 또. 그럼 나는 따라가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빨리 간다는 걸 내가 알았거든요. 아, 염소보다 내가 수가 더 높아졌지. 참. 예. 근데 그 염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네 마리를 낳았어. 염소가 네 마리를 낳는 일이 있더라고. 근데 네 마리를 낳았는데 두 마리를 젖을 안 줘요. 죽기 살기로 안 줘요. 왜? 그 네 마리 전체를 다 젖을 주면 다 잃을 수 있다는 본능을 염소가 가지고 있어. 굉장히 지혜로운 거야. 동물은요, 그렇게 젖먹이고 애지중지하고 혀를 핥아주고 했던 것도 젖을 뗄 때 같으면요, 아주 매몰스럽게 그냥 거부하거든요. 젖을 안 줘요. 그때부터는. 왜? 저도 살아야지, 이게. 그래서 이 자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제가 염소 키우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때도 방에서 벽에 기대지 말아라. 예,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애들은 지 혼자 있을 때는 어쩌려고 몰라도 내가 있을 때는 방벽에 의지하자. 딱 서야죠, 이게. 음. 자, 심각한 노예 근성, 폭력성, 이런 것들이 사사건건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이렇게 간섭하고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모르게끔 그런 애들이 대학 졸업해도 뭐 좋은 회사 아니면 안 간다고 이렇게 집에서 그냥 그럭저럭 알바하면서 사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음? 참 그 안타깝죠, 이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착각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은 현실 속에서 특히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거의 하나만 낳고 뭐 그러니까 많이 낳아도 뭐 둘밖에 안 낳잖아요. 이게 그런 엄마들은 정신적인 영적인 폭력배들이다. 이게 음. 그래서 엄마들이 먼저 내 생각과 느낌을 명확히 알아차리는 거. 내 의도를 명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면 아니야 그 가족들의 그 의도를 어떻게 알아차리겠어요?
내 의도만 강요를 하겠죠, 이게. 음? 그러면 위장과 연관해서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그리고 베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A가 있다면 뭐겠어요? 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거겠죠, 이게. 바로 이 문제를 아직도 우리 사회가 크게 지금 해결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수렁처럼 빠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많이 좀 깨우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 이 남편 때문에 열받아갖고 막 아니 집에서 오고 오지 왜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한다고 와가지고 남자 대표로 나를 아는지 그냥 퍼붓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게 하나 있어. 딱 앉혀놓고 이 머리 끝을, 이 손끝을 이마에다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이마에다 딱 감싸줘요. 이마에다 감싸고. 우리 열을 좀 더 빼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이 분노의 에너지, 열받은 에너지를 내가 빨아들여서 내 발바닥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집으로 내보낸다. 이게 내가 접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 왜냐면 사람 몸도 전기선 태면 감전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딱 감싸고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가 푹 꺼져. 푹 꺼져요.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딱 만지는 순간 접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되고 있다가 천천히 이렇게 빗질을 해주는 거예요. 머리를. 네, 에너지 빗질을 딱 해주면 넉넉 잡고 10번입니다. 10번만 해주시면 그냥 픽 웃음이 나오게 이렇게 변합니다. 네. 여러분도 열받으신 분들 이렇게 쫙쫙 이렇게 예,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기분이 좋죠?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이제 화가 나. 기분이 나빠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라는 게 몸과 같이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쓰다듬어 주면 그 사람 안에 고여있던 그런 화의 에너지는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